안녕하세요. 코어 수학의 필쌤입니다. 자, 이번 수업은 통계의 통계적 추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운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용어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용어들. 자,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통계조사. 전수조사라는 것은 어떤 집단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거. 그러니까 뭐 학교가 360명이다. 그러면 그 360명을 다 조사하는 거. 그런 거를 전수조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표본조사라는 것은 학교 전체를 하기 힘드니까 그 학교의 어느 한 반만, 그러니까 일부분만을 뽑아서 조사를 하겠다. 어느 표본만 조사를 하겠다. 그게 표본조사. 자, 그 다음에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전체,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입니다. 그리고 표본은 조사하기 위해서 모집단의 일부분, 뽑아놓은 일부분, 그러니까 전교생이 아니라 어느 한 반, 그리고 표본의 크기라는 말, 크기라는 말은 아까 내가 뽑았잖아요, 표본을. 그거의 개수. 그래서 크기는 개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하자면 어느 모집단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몇 개를 뺐어. 그래서 표본을 내가 조사를 해. 여기에 평균, 분산, 표준편차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한 다음에 그러면 모집단은 대략 어떻겠구나 이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예상을 하고. 그게 바로 이제 통계적 추정이라는 거예요. 추정. 자, 임의 추출에는 우리가 예전에 한번 했었어요. 모집단에서 속하는 각 대상이 같은 확률로 추출되는 방법이 복원 추출과 비복원. 복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해서 주머니에서 공을 빼서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거고, 비복원은 우리가 색을 확인하고 다른 공간에 놔두고 나머지는 남아있는 거에서 다시 한번 또 추출한다. 이게 비복원 추출. 우리가 이제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표본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볼게 공식들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외우셔야 돼요. 자, 모집단하고 이제 표본이 있는데 그 표본 평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느 집단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x의 평균, 그러니까 전체 집단입니다. 전체 집단에서 평균, 분산, 표준편차가 있는데 그거를 각각 모평균, 전체 평균, 모분산, 전체에 대한 분산, 그리고 모표준편차, 전체에 대한 표준편차. 그래서 기호로는 m, 표준편차가 시그마니까 분산은 시그마 제곱.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집단에서 이미 추출해서 크기가 n개야. 그러면은 1부터 n까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 30명이다. 그러면 1, 2, 3, 4 쭉 가서 30까지. 그럼 나는 이것들에 대한 또 평균, 분산, 표준편차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표본이잖아요. 표본에 대한 평균이다. 그래서 우리는 x바라고 이야기합니다. 표본에 대한 표준편차는 S라고 이야기하고 대문자. 그리고 표본에 대한 분산은 당연히 편차의 표준편차의 제곱. 그래서 표본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이렇게 기호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식으로 보자면 우리가 사용했던 공식을 하면은 평균은 당연히 표본들을 다 더해서 개수만큼 크기로 나눈 거고, 그 다음에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죠. 별량에서 평균 빼는 거, 그러니까 편차의 제곱의 합, 그죠? 편차의 제곱의 합에서 n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n-1로 나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원래대로 하자면은 그 n-1로 나눈 것으로 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하냐면은 최대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식을 씁니다. 그러니까 크게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막 외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본 분산의 평균은
요거죠. 표본 분산의 평균은 모분산에 가까워져야 된다. 그거 얘를 지키기 위해서 n이 아니라 n-1이란다. 하지만 요 공식을 쓸 일은 없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아까 우리가 구해놓은 거에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표본 평균, 우리가 위에서 뭘 했냐면은, 자, 요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표본 분산과 표본 표준차는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표본이 아니라, 자, 표본의 평균을 구하죠. 그 표본의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를 할 거예요. 왜냐면은 표본이라고 하는 게 각 표본에 대한 평균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표본 평균들의 또 표본 평균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모평균이 M,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로 표현을 합니다. 자,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자, 이거에 대한 표본 평균 x 바에 대해서 이게 성립을 한다. 자, 일단 첫 번째로 표본 평균의 평균, 이거죠? 그거는 모평균하고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우리가 크기분의 모분산이죠. 그리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분산을 루트 씌운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표본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표본의 평균은 우리가 x바라고 했고요. 표본의 분산은 s제곱, 표본의 표준 편차는 s 이걸로 했잖아. 근데 나는 이 중에 이것들의 모임이야, 이제. 그러면 이거에 대한 평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이거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라고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표본 평균의 분포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항분포랑 비슷합니다. 모평균, 모표준 편차가 모집단에서 크기가 있는 표본에 이미 추출할 때, 자,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자, 아까 우리 위에서 했던 거, 자, 평균은 똑같아요. 그런데 분산은 이거였죠? 크기분의 모분산. 이거를 따른다. 아마 문제를 풀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르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정규분포 따른다가 없다 하더라도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대신 요 내용을 기억을 하세요. 자, 이걸 언제 했었냐면은 이항분포 했을 때 한번 했었죠.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라는 것은 표본의 크기, 즉 개수가, 자료의 개수가 30개 이상 이런 수일 때 우리는 충분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들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념 설명은 끝났고 문제를 풀면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